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분석은 냉정하게, 방송은 따뜻하게. 좋습니다. 예, 일단 우리 시장이요. 오늘은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데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코멘트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번 FMC의 결과에 대한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동결이 나왔습니다. 1.75 동결.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하. 뭐 시장에서는 다 원하는 이런 말을 다 들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때는 언제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물가 수준이 2% 이상이 나올 때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이 2% 이상이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결과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의 금리 인하의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발표가 나고 S&P 500이 위로 쭉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고 달러가 약세의 흐름.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오늘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 헤드라인 살펴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올해 FOMC에서 미 연준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를 묶어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이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란에는 종지부가 찍힐 것일까요? 브렉시트의 향방을 결정할 영국 총선이 현지 시간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총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다음 이어서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2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배차 거래 잔고도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등을 앞두고 이루어진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가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업계는 20%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개선에 좀 힘을 싣고 있는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죠. 장비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초호황을 이룰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 증권주는 코스피 랠리 기대감에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출판사는 차기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 특히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슈부터 들여다볼까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시그널이 포착된다. 이런 분석이 글로벌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기업 이익은 한 20%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고요. 시티그룹 쪽에서 특히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뛰었고 바네크 벡터 ETF도 각각 2%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출하액 전망이 나왔는데요. 2019년 바닥을 다지고 내년 그리고 후년에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북미, 유럽 순으로 출하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어떤 부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의 대장주가 있고,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티그룹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장비주 쪽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결국은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시 한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재는 당연히 쓰여지는 거고 장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미 바닥을 찍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영업의 이익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조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게 30%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축 결국은
반도체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장비주들이 있는데 장비주들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이런 주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SFA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식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년에 이쪽 라인들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이 QNC하고 IPS가 또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네네. 최근 시현하고 있던데요. 이들 종목은 어떤 관점이세요? 다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항상 대부분 원익 IPS를 뭐 대장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FNS테크도 최근에 주가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라인들 이쪽 라인들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들 다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 중에 저는 뭐 SFA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사이클 저점을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 장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진 차장의 원픽은 SFA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함께 움직이는 게 바로 MLCC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이 IT 기기의 쌀이라고 불리죠. 이만해요. 되게 작은 건데 기기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하나에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나요, 네. MLCC가? 더 들어갈 걸로 거의 뭐 1000개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이제 그렇죠.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만 개가 차 한 대당 그렇죠. 들어가기 네. 때문에 앞으로 업황이 개선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MLCC 좋다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재고가 이제는 점점 다 나가고 이제 수요 쪽으로 반대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쪽에서도 사만그룹이나 화거전자 등의 기업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지금 초까지 가격을 인상에 나서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5G 전장용 MLCC 수요 증가 기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뭐 어떻게 보면 IT 이 여군 자체가 좀 다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IT 어떻게 보면 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MLCC 관련된 이런 게 상당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 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상향 되는 이런 정말 많이 모습이 올라왔어요.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한참 올랐을 때보다 아직도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고요. 실제 고사양 MLCC에 대한 이런 대장주인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가자라고 하면 다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한 14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내년에는 이걸 또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지금 현재 코멘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에서 MLCC를 만든 회사는 3개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할 거 삼성전기하고 뭐, 아모텍이랑 그렇죠. 뭐 이 하나 정도만 갑자기 보시면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삼성전기만 보면 삼성전기요? 여기에 다 예, 따라갈 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삼성전기의 목표에 계속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다. 근데 예, 예. 삼성전기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MLCC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삼성전기를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앞으로 네네. 상승 룸이 남아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오늘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증권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호실적으로 모처럼 이름값을 했다라는 기사가 떠서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 증권사면 3개입니다.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이렇게인데 삼성증권 사실 지난해 유령 배당 사고 때문에 정말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800억 원가량, 당기순이 2,800억 원, 작년 1년치를 합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화나 현대차증권에서는 자기 자본 1조 원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IB 투자 쪽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보면
삼성증권이 가장 강하고요. 지금 줄줄이 올라가고 있네요. 한국금융지주, KTB투자증권,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중소형 증권사까지 해서 1% 안팎의 상승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주가 보면 한 달 반 만에 한 10%의 반등세를 추세적으로 그려가고 있던데요.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증권사에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미래 성장 축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증권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PF 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런 관리라는 이런 증권 쪽에서 야 이거 지금 너무 과도해. 이런 자기 자본 대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 축이었는데 이게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삼성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실제 가장 타격을 입었었던 데가 바로 메리츠연금증권입니다. 그 회사가 많이 컸던 이유. 최근에는 메리츠연금증권 하면 여러분들 조금 작은 이런 중소형사 이런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계에서는 메리츠연금이 정말 많이 떠버렸습니다. 정말 그 가장 윗단에 있는 이런 회사들하고 거의 견줄 정도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PF 쪽이었습니다. 부동산 쪽에 어쩌면 과도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 성장 이축 라인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증권주 하면 여러분들 제가 다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금융지주를 여러분들 꼭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안정적으로 정말 운영이 되고 있고 돈을 버는 분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3,800억 정도 나오는데 한국금융지주는 거의 7,000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훨씬 더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절대 저희 회사라서가 아닙니다라는 거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거짓말 믿어드릴게요. 예. 거짓말 내부 아닙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 가장 좋은 그 방송사는 어디죠? 머니투데이 네, 방송.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탑픽 한국금융지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손보험료 인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손보 관련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 해볼 텐데요. 업계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요. 약 130% 거의 코앞까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장사에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에서는 그래도 20%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전망은 한 17%가량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오늘 삼성화재 등등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보험주는 어떻게 보세요? 자, 보험주 이 얘기는 예, 분명 계속 긍정적인 뉴스. 그런데 예. 업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DB손해보험 네, 7% 급등이네요. 꼭 사고 싶으시면 그래도 삼성화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좀 안정적으로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차트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보고 들어오니까 차트는 정말 예뻐지긴 했다. 근데 그러게. 업황 자체는 아직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돌고 있고요. 실제 산업 레포트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중립 의견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최근에 화재 주식에 대한 이런 얘기 거의 시장에서는 돌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업은 그나마 가끔씩 증권업이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증권업 그리고 진짜 은행업 그 다음에 화재업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누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가는 말 IT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쪽은 가는 말은 아니다. 나는 안 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좀 급등하고 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출판사 네. 키즈 산업 관련해서 오늘 흐름 다 좋습니다만 유독 강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분석하고 계세요?
뭐 아기 상어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기 상어, 예. 또르르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퀴즈 컨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컨텐츠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숫자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의 문제고 컨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력이 이렇게 많이 강화는 됐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숫자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물음표가 좀 돌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강하니까 정말 초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이거 힘들어. 근데 여기서 물려버리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